중동에 전쟁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끊기는 게 뭔지 알아? 석유 아니거든. 바로 수돗물이야. 실제로 며칠 전에 이란이 쿠웨이트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때렸거든. 담수화 시설이 뭐냐면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마실 물로 바꿔주는 곳인데, 중동에서는 이 시설 없으면 수돗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중동 1억 명이 마시는 물이 해안가에 딱 56개 시설에 몰려 있다는 거야. 오늘은 석유보다 무서운 중동의 진짜 약점, 물 이야기를 해볼게. 중동 하면 석유 부자 나라잖아. 돈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정작 물은 없어.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웠으니까 비가 거의 안 오거든. 지하수도 수십 년 동안 퍼올리다가 이미 바닥이 났고, 그래서 결국 바다에서 답을 찾은 건데,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마실 물로 바꾸는 시설을 해안가에 쭉 지은 거야. 근데 이게 편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사는 수준이야. 숫자를 보면 바로 체감이 되거든. 쿠웨이트는 마시는 물의 90% 이상이 이 시설에서 나와. UAE도 80에서 90%. 바레인은 더 심한데 나라 전체 인구 160만 명이 통째로 담수화 시설에 매달려 있는 거야. 지하수원이 아예 고갈돼 버렸거든.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가 물 소비의 70%가 바닷물로 만든 물이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이 나라들은 해안가에 있는 바닷물 정수 공장이 딱 멈추는 순간 그 당연한 게 사라지는 거야. 아무리 석유가 많고 돈이 넘쳐도 물이 없으면 사람이 하루도 못 버티잖아. 그래서 이 담수화 시설이 석유보다 중요한 중동의 진짜 생명줄인 거지.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시설들이 어디에 어떻게 몰려 있느냐야.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소름 돋는 내용이 있거든. 걸프만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깨끗한 물의 90% 이상이 해안선을 따라 깔린 딱 56개 시설에서 나온다는 거야. 1억 명이 매일 마시고 씻고 요리하는 물이 고작 56곳에 몰려 있는 거지. 전 세계 담수화 용량의 46%가 이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보면 확 와닿거든. 리야드에 지금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거대한 도시의 물이 어디서 오냐면 동쪽 해안에 있는 주바일이라는 곳이야. 세계 최대급 담수화 단지가 거기 있거든. 사우디 전체 물 수요의 절반 이상을 이 한 곳에서 감당해.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400km 넘게 쭉 깔아서 사막을 가로질러 리야드까지 물을 보내는 거야. 이걸 한국으로 치면 서울 사는 사람이 마시는 물이 부산에 있는 정수장 딱 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400km 파이프를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봐. 그 파이프 하나 끊기면 서울 전체가 단수되는 거거든. 실제로 리야드가 이런 구조인 거야. 더 무서운 건 리야드 인구 변화야. 1950년대에 10만 명 정도 살던 작은 도시였거든. 그게 지금은 수백만 명이야. 사람은 80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물줄은 여전히 해안가 시설 하나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에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위험한 구조인데 이미 실제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 올해 4월, 이란이 쿠웨이트에 있는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어.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시설도 같이 맞았고, 같은 시기에 UAE에 있는 하브샨 가스시설도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불이 나서 가동이 멈춰버렸어. 이란 안에서도 이미 벌어진 일이야. 키슘 섬이라는 곳에 있던 담수화 시설이 피격을 당했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거든. 주변 30개 마을에서 수도가 전면 중단됐다고. 30개 마을에서 수돗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어. 중동 담수화 시설의 배치 구조인데, 정유 공장이랑 발전소랑 담수화 시설이 한 울타리 안에 딱 붙어 있거든. 이게 효율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건데 전쟁 나면 최악이 되는 거야. 미사일 한 발에 석유 생산도 끊기고
전기도 나가고 물도 동시에 끊기는 거지. 세 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구조인 거야. 이건 올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야.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면서 발전소랑 담수화 시설을 박살냈거든. 국제법상 민간인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물시설을 공격하는 건 전쟁 범죄야. 근데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란은 왜 남의 물을 때리면서 자기네 물 걱정은 안 하냐고. 걱정하거든.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는 쪽인 이란도 물 사정이 처참하거든. 이란에 있는 주요 댐들의 저수율이 5에서 8%밖에 안 돼. 댐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를 보는 건데 100m짜리 물통에 겨우 5리터 남은 수준이야. 일부 댐은 아예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 버렸고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덮친 거거든. 강수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란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 나와서 경고를 했어. 비가 안 오면 수도 테헤란 시민들한테 물 배급제를 실시하거나 아예 대피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도에 물이 없을 수 있다고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한 거야. 그만큼 다급한 상황인 거지. 때리는 쪽도 목이 마른 거야. 남의 물시설을 공격하는 나라가 정작 자기네 댐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 거지. 중동 전쟁이 석유 전쟁이 아니라 물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중동 뉴스 볼 때 유가만 보지 마. 담수화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를 같이 봐야 돼. 56개 시설에 1억 명의 물이 걸려 있고 400km 파이프라인 하나에 수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구조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거든. 다음에 중동 위기 뉴스 뜨면 유가 말고 담수화를 한번 검색해봐. 진짜 판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